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입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입 전형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의 요소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 점수를 내는 성적을 주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내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부 중심 전형이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시험 보고 학교에서 수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성적을 매겨줘요. 이건 순전히 고등학교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만들어낸 자료를 가지고 대학이 얘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구나 하고 뽑는 것, 이것이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기네 대학에서 시험 볼 만큼만 문제를 내고 성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형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서울대학교는 논술을 5시간 받고요, 연세대학교는 3시간을 받습니다. 보통 2시간 반 정도는 받는데 지금은 길면 2시간, 짧으면 90분. 길면 학생들이 안 와요. 지원자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거기 힘들어서 못 가겠어.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봐야 되는데 저 학교는 하루 종일 본대. 이런 문제로 해서 논술 보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논술고사 시간이. 그렇지만 논술고사로 합격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금년 입시, 지난 입시에서 논술로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데는 600대 1이 넘었어요. 안 붙어요. 많은 학생들이 나는 학생부로 가기도 어렵고 정시에도 자신이 없으니까 나 논술로 가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논술 전형은 대부분 로또다.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출제를 하고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성적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수능이라는 제도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어떤 걸로 대학을 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험 문제를 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것을 택할지, 아니면 대학이 시험 문제 내는 것을 택할지, 아니면 국가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잘 봐서 대학에 가는 방법을 택할지 하는 것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다 해서 모두가 다 잘해야 됐기 때문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셋 다 반영하는 데는 없다. 그러나 나는 셋 다 해야 될 수도 있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수능 학생부 전형 준비를 하지만 만약에 수능 최저가 있다면, 그렇다면 수능 공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정시에 가야지. 그러면 수능 공부를 하게 되죠. 원서 쓸 때 보니까 학생부 전형인데 논술 보는 대학도 한 군데나 두 군데 좀 써볼까? 그러면 그 논술 연습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개인은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세 가지 다를 동시에 요구하는 데는 없다. 옛날과 다른 점입니다. 그 이유는 대입 전형 간소화 때문에 그런데 학생부 위주 전형이 될 때는 학생부를 간다는데 여기다가 수능 최저를 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능 최저 없는 대학도 많아요. 논술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보려면 수능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하고 정시에 오면 대부분 수능으로 뽑습니다. 수능으로 뽑는데 수능 점수 좋으면 되죠. 이때는 내신 성적, 고등학교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서울대만 고등학교 때 뭐 공부했는지를 올해부터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대 정시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금년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공부를 충실히 해야지만 됩니다. 3학년 2학기 성적도 대학으로 가거든요. 일단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뭐냐 하면 각 대학에서 우리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이렇게 뽑을래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시행계획은요 고등학교 2학년 5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 2학년은 없어요. 3학년만 있어요. 4월 말일이 돼서 5월 1일로 넘어갈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현재 2학년 되는 학생들도 내가 가는 대학은 이렇게 뽑는다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대입, 금년 고3 되는 학생들에게만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각 대학의 모집 요강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이 모집 요강 수준으로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이렇게 뽑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학은 이 시행 계획을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한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시의 수도권에서 수시 인원은 64%, 비수도권은 8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도권이 아닌 데가 수시로 훨씬 더 많이 뽑는구나. 왜 그럴까요? 대학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있어요. 지원자가 많아서 골라내는 거죠. 두 번째는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원자가 적어서 정원을 채워야 돼 하고 모집하죠. 세 번째는 모집도 못하는 대학이 있어요. 1대1이 안 돼. 끝까지 가도 1대1이 안 돼. 지원만 하면 붙어.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거나 모집이 안 되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수능으로 가기 전에 수시에 학생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비수도권이 수시 선발이 훨씬 더 많고 수도권은 정시 선발을 하기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정시에 하죠. 왜 정시에 선발하기 싫을까요? 학생들이 자꾸 그만둬요. 내가 말이야 수학 4점짜리 하나 더 맞으면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거든. 내가 지금은 제2대 다니는데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내가 Y대 갈 수 있었어. 다시 봐야지 하고 반수하거나 재수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 그런 문제로 해서 대학은 정시로 뽑는 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학에 오려면 적어도 물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밖에 안 하고 그냥 와요. 성적 좋다고. 걔는 와가지고 물리 못하니까 1학년 때부터 헤매고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해. 고등학교 때 좀 했었어야지. 보강이라도 시킬 거였는데 하나도 몰라. 도대체 아는 게 없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를 선호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상위 15개 대학, 상위란 말은 안 하고 뭐 해당되는 수시 전형이 많은 16개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은 16개 대학은 40%까지는 정시로 선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정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대학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 적어도 우리 대학이 지금 여기서 사는 데서 제일 가까운 대학 그러면 뭐 건국대 가깝잖아. 건국대는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일단 수시에서 60%, 정시에서 40% 이렇게 뽑을 테니까 수시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정시가 느니까 난 정시로 가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수시가 아직도 많다. 이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죠. 지난 입시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수시 지원 인원이 대체로 증가했습니다. 수시에 가려는 학생들은 아직도 많아요. 지난해 특징이 뭐냐면요. 그 전에보다 재학생이 조금 많습니다. 재학생도 많고 졸업생도 많았어요. 수험생 전체가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시 지원 인원이 늘었다. 왜 늘었을까요? 줄었잖아요. 경쟁률이 높아진 거죠. 수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줄게 되니까 경쟁률이 높아져서 수시 경쟁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수시도 눈치 보느라 마감일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성적 따라가는 것은 교과전형. 단 0.1이라도 낮으면 합격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교과전형으로 갈 거고, 교과전형은 그렇게 갈 거고, 종합전형은 점수 따라가는 전형이 아니라 적성 따라가는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눈치 볼 필요가 좀 적어요. 물론 대학 때문에 내가 내는 대학이 성균관대학교를 낼까요? 아니면 중앙대를 낼까요? 건국대를 낼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쩌면 망설이고 늦게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6군데나 내기 때문에 마지막 눈치 봐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교과 전형은 눈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량 성적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눈치 보고 마지막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곧 무엇일까요? 교과 전형,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지원자가 증가했다. 논술 및 종합 전형 지원자는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 전형 지원자는 왜 감소했을까요? 그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썼으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교과 전형 없었어요. 상위권대는 학교장 추천형 교과 전형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생기면서 많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종합 전형은 좀 줄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종합 전형으로 대학 갈까요? 아니면 교과 전형으로 갈까요? 웬만하면 종합 전형으로 갈 준비를 해라. 더 쉽다. 1등이 가는 전형과 2등끼리 모여서 경쟁하는 전형, 어떤 게 더 쉬울까요? 2등끼리 가는 전형이 더 쉽지 않아요? 1등은 빠졌어요. 1등 교과 전형 간다고 빠져버렸거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쉬울까요? 추천 없는 전형이 쉬울까요? 학교는 추천을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추천 전형은 추천받았으니까 가기가 쉬울 거다? 반대죠. 거기는 추천 전형은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장이고, 추천 전형이 빠지고 나면 추천 안 받은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데니까 추천 안 하는 전형이 오히려 납니다. 더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증가해서 약 10대 1 정도 됐다. 그러니까 10대 1의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 종합 전형에 그만큼 안 냈을 테니까 종합 전형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수능 약한 학생들이 중위권 대학이라도 교과 전형으로, 이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아닙니다만 수능에 약한 학생들이 대거 교과 전형 쪽으로 지원해서 전체적인 수시 지원 규모를 키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 수험생의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확률과 통계 공부한 학생들이 등급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수학을 못 보고 나니까 최저 충족이 어려워져서 실제로 인문계열에 많은 학과들이 비었다. 그러면 금년에는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을 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최저를 충족할까를 정해놓고 더 힘을 써야지 되겠죠.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과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대학 가기가 쉬울까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학교 공부 성적이 좋은 애들 중에 수능을 잘 못 보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하잖아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뭐 수능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도 좀 하고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 좀 하고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훨씬 적어요.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공부 기술과 수능 공부 기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 학생들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당연히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이 증가했습니다. 상향 지원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지방 거점대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지원율이 높아졌어요. 점점 떨어지다가 왜 높아졌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던 학생들이 작년 보도를 보는 거예요. 야, 모 대학교, 충북에 있는 모 대학교가 충북대죠. 충북대에 수학교육과가 있는데 수능 8등급짜리도 붙었대. 그래? 나도 내봐야지.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게 되고, 붙지 않을 것 같은 학생들도 지원을 하는 바람에 경쟁률만 세졌다. 그러나 안 붙는다.
그다음에 약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늘었는데 얼마나 늘었냐?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약대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그냥 약대로 가려고 하는 3수 이상 N수생이 많이 늘었고 재수생도 많다. 그래서 약대 지원자가 많아졌고 수시, 정시 몽땅 다 약대는 심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정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3월 이후 한 4월쯤 돼야지 정시 입시가 어땠는지 정해지게 됩니다. 사회계열의 미적분 과탐 선택자 지원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의 인문계열이 예전 같으면 한 400점쯤 되고요. 중앙대학교는 한 380점쯤이면 갈 수가 있었어요. 중앙대학교는 380이라는 건 공대니까 수학 가형이에요. 수학 나형으로 400점 맞은 데는 연세대학교 문과대, 수학 가형으로 자연계 수학으로 380 맞는 애는 중앙대 공대. 그랬는데 금년에 수학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수학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연세대학교 문과대는 400점에서 좀 떨어졌어요. 395점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 공대는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집단에 시험 못 본 애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적 보는 학생들이 예전같이 시험을 봐도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좋아져가지고 390점쯤 됐어요. 그러니까 5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5점 높여서 연세대학교 문과 갈래? 아니면 네 점수에 맞춰가지고 중앙대 공대 갈래? 중앙대, 연대, 공대, 연세대학교 인문대 지원할 수 있는 395점 점수면 그러면 중대 공대 말고는 어딜 가는데? 그래도 중대 공대지. 그러면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정시에 미적분 과탐 선택자들이 상당수가 인문계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 공부 좀 하는 자연계 애들이 다 인문사회로 갔으니까 이공계는 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점수가 많이 낮아졌을 거야. 나도 지원하면 될지도 몰라 해가지고 390점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380점이면 지원했다던데 뭐 380도 하고 75도 하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인문계 경쟁도 세지고 자연계 경쟁도 세져서 정시 경쟁률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 얼마나 올랐냐? 연세대학교는 작년보다 정시에서 200명을 더 뽑는데 총 지원자 수는 2,000명이 늘었다. 2,000명이 늘어서 7,000명이 된 거예요. 200명을 더 뽑았는데 그러면 같은 군에 있는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도 지원했으니까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고대 지원자도 늘었다. 고대 총 지원자가 6,000명이 넘었어요. 아니 그러면 연고대 합쳐가지고 7,000, 6,000에서 13,000명이 지원했다는 건데 얘네들 다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어요? 밑에서 치고 올라온 거죠. 그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재수생이 늘겠죠. 안 붙을 거 아니에요. 작년 같으면 당연히 건대 붙어야 될 애가 중대 내고 연세대학교 인문계 내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냈어요. 난 될 거야 라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정원만큼만 돼요. 정원만큼 되니까 자기한테 맞는 대학을 내내는 붙을 거고 꿈을 꾸는 학생들은 다 떨어질 건데 이 꿈을 꾸는 학생들이 성적이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한 380점 맞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우리 애가 380 맞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애가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으로 380 맞을 가능성이 있나?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재수생이 늘어날 거고 재수생이 늘어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능의 앞부분 1등급, 2등급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수능 최저 맞추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시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금년에 이미 서울대학교의 삼수생 비중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재수만 는 게 아니라 삼수생 비중이 늘고 있다. 정시에는 재수생 비율이 보통 60%쯤 된다. 이게 상식이 되어버린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은 일단 수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수능 최저 공부가 좀 더 예전처럼 막연하게 대들지 말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라. 수능 최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